남과 북의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면서 24시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늘 오전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 평양 상호대표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식 업무를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도 서명하고 교환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남과 북 양측에서 각각 50여 명씩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개소식 인사 말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4 정상선언 이행 방안과 신경제 구상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국회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병석 의원과 진영 의원, 이인영 의원, 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 박주선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지난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남측에서 파견한 상주 인력은 30명입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같은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20명이고 시설 유지 인력이 10명입니다. 북측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과 북 별도로 2명 있는데 남측에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천혜성 차관은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정례회의에 참석합니다. 상주 인력 가운데 최고 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현재 통일부 장관실에 김창수 정책보좌관이 맡게 됩니다. 개성공단에 위치한 공동연락사무소는 4층 건물로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한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전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상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측 구역인 개성공단에 위치하기도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배경이 뭔가요? 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에 두 정상은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사무소 위치를 개성으로 결정한 것은 개성공단에 이미 과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경제협력협의 사무소로 개소가 됐고 2008년에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로 명칭과 기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시에 5.24 조치가 나오자 북한이 반발 차원에서 사무소를 폐쇄하면서 건물이 비게 됐습니다. 공동사무소를 개성공단과 같이 북측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자체가 중립적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중립적 공간을 늘려가는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요. 물자와 장비를 북측 지역인 개성으로 공급하는 것.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답변에서 공동연락사무소에 물자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비핵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에 제공하는 물자와 장비가 있지만 이것은 북측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을 위한 것으로 북측 인원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와 장비 공급 문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태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지나 반대 여부를 밝히지는 않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준수돼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취하면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관망하는 자세 속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